What's up YouTubes? 왜 창녀는 사라지지 않는 걸까? 쇼츠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 한 번 더 다뤄보긴 할게. 인스타 여자애한테 섹파를 제안을 해봤다. 고소당할 각오하고 제안한 거긴 한데 이러이러하게 돼서 한 달에 3번 만나면 300만 원을 주겠다. 30살 사업가다. 해서 나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느냐? 어디 사느냐? 저도요. 그래서 어디로 올 수 있느냐? 그러면은 6시에 보자. 전화하게 전화번호 달라. 하니까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를 달라라고 요청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무려 4억을요, 어느 한 고등학생이 19살에 일도 안 하고 벌었다고 합니다. 돈 벌기 매우 쉽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 조롱을 하는 거죠. 이 19살의 그녀가 여성이에요. 이 그녀가 4억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의 속옷을 팔거나 본인의 마스터베이션 하는 영상을 팔던가 아니면 실제로 본인에게 충분한 돈을 지불해주는 남성을 만나서 어떠한 관계를 맺는 거죠. 보상의 개념으로, 돈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본인이 무언가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는 건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아니, 이런 어린 여학생들이 이런 식의 수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이거야말로 그 나이 든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원하니까 그런 수요자들이 있으니 이런 공급자가 생긴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자,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매춘부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녀이죠, 스피어거. 근데 군인과 더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춘부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논의에 앞서서 일단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논점을 좀 좁히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너무나 뭐랄까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controversial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논의에 앞서서 배제하고자 하는 논점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도덕적인 관념, 두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2개 다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청년이라는 게 꼭 이 사회에 필요하냐에 대한 거는 전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면은 뭐 필요성을 뭐 논하자 말자를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필요성 뭐 합법화하자, 비합법화해야 한다, 뭐 규제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 창녀라는 직업 자체는 뭐 종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거다. 프로스티튜트다, 아니면 홀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전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직업의 어려움을 좀 논해보도록 하죠. 이 매춘부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몸을 판다고 생각을 해봐봐. 여러분들 남자들이잖아. 이것도 다루고자 하면은 되게 길고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긴 할 건데, 남자들도 매춘부가 있죠. 남성 매춘부. 근데 남성 매춘부가 여성 매춘부보다 적은 이유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논증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완벽한 게 아니야. 왜? 애시당초 매춘부란 직업이 여자 남자를 떠나서 왜 이걸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이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긴지에 대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어. 서양과 동양을 떠나서 워낙에 이 섹스에 관련된 것들을 터부시하는 경향성이 우리 현대 사회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넘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업적으로는 건강도 우려가 되죠. 아무래도 몸을 쓰는 육체 노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콘돔을 아무리 꼈다 하더라도 남자 여자를 떠나서 감염에 대한 그 걱정은 확실히 남아 있죠.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본인의 몸, 특히 본인의 성기라고 하는 굉장히 약점을 완벽하게 노출을 해야 해요. 그런 점도 하나 남아있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몸을 계속 셀링하고는 육체적인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지속하기 힘든 점도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본인의 젊음을 파는 거기도 해요. 본인이 젊었을 때밖에 못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오래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수익의 레버리지의 불가능함도 있겠고,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직업의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뭐 인지도를 쌓다던가 뭐 AV 배우들이 유명해지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받는 것처럼, 근데 그런 류의 상황들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직업으로 하긴 조금 어렵죠. 왜?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수익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맞긴 한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등급이 올랐기 때문에 1을 투자해서 1을 받는 거지. 1을 투자해서 3, 5를 받는 그런 직업은 절대 아니란 말이야. 즉 내가 인기가 많아진다고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본인이 받는 그 페이를 늘려도 되겠지만 보통 그런 구조로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류의 직업들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이라고 생각이 돼. 그리고 실제로 많이 그럴까. 왜? 본인이 그런 류의 스타가 되지 않는 이상 보통 그럴 거잖아요. 뭐 그래서 지명료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것 정도는 나도 알고 있는데 보통 그런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해도 아무래도 직장에서 본인이 커리어를 쌓아 나가서 본인의 수입을 점점 그레이드업 시키는 게 훨씬 더 직업으로서는 쉽고 훨씬 더 본인이 커리어로서 경력이 남기 때문에 전직하기도 편할 텐데 이런 육체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험치로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직업으로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직업으로서도 많이 어렵습니다. 자,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많이 설명을 했어.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희망해서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희망해서 한다고. 자, 과거에는 어떤 식의 사람들이 이 prostitution, 매춘부를 했느냐? 강제적으로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전쟁 포로로 되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 물론 과거에도 비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했겠지만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자발적이자 비자발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이 보여. 이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협박이 아니라 약간 변제 불가한 그 금액의 빚이 있다 등의 그런 사유들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했다던가 아니면 돈이 급해서 이걸 했다던가 돈이 급해서 이걸 했는데 바로 돈을 주지 않아서 빚을 빌렸더니 그 빚이 점점 불어나서 결국엔 그걸 갚기 위해서 이걸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너무 쉬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걸 다 써버려서 결국은 일반적인 직업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지게 됐다던가 보통 그런 류의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비자발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사례를 몇 개 빼와봤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조교재도 있을 거고 그런 10대 젊은 애들 아니면 뭐 20대 초반이나 중반 아무튼 젊음을 이용해서 수익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이 토요코 키즈라는 단어를 내가 꺼내왔는데 이 토요코 키즈가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은 그 가출한 청소년들이 그 일본의 신주쿠라고 하는 토요코 호텔이라고 하는 그 앞에 굉장히 많이 있어. 그 아이들이 본인의 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매춘을 한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뭐 같은 얘기야 원조 교재랑. 근데 이제 원조 교재는 10대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 20대까지도 폭넓게 봐준다면은 이 토요코 키즈라고 한다는 거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 가출을 해야만 했다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노출될 수 있다. 노출되어 있다. 특히 그렇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게 어린애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랑 시스템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발적인가 동시에 왜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자발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이긴 한데 그런가 동시에 비자발적인 이유들이기도 하지. 왜 본인이 가출하고 싶어서 가출한 게 아닌 애들도 있을 거고 가출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엄마 카드를 막 긁고 다닐 수 있는 엄마 카드 하고 긁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애들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케이스도 있단 말이지. 아무튼 간에 이 현재는 이 자발적이고 비자발적인 게 보통 공존하고 있다고 해. 자, 근데 자발적인 케이스를 또 봐야지. 이거는 손쉬운 돈벌이. 내가 아까 말했던 거야. 이거는 비자발적인 거랑 이유는 비슷하지. 근데 여기서는 이 여대생들도 있고 무엇보다 또 여기서 와. 미성년자인 이런 친구들, 여고생이나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있잖아. 이 두 개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 자발적이고 비자발적이고 하니까 딱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경계선이 생각보다 모호하다고. 생각보다 이 경계선이 보이는 것 같아. 말로 하면은. 근데 잘 안 보인다고. 자, 우리가 처음에 예시를 다뤘던 두 가지 사례 있지. 인스타그램에서 꽤 이뻐 보이는 애한테 너 이런 게 해볼래? 라고 했더니 그러게 나 쉽게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볼까? 이런 케이스들이 나한테도 오네. 한 달에 딱 3번 섹스해주면 되고 3번 하니까 300만 원을 준다네. 개꿀 하는 케이스. 하루에 딱 3번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심지어 뭐 12시간 정도 일한다 쳐봐봐. 그 24시간이 아니고 하루랑 같이 자는 거고 밥도 먹는 거고 섹스 몇 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침까지 섹스한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다 쳤을 때 12시간 노동해갖고 100만 원 버는 거야 얘는. 그지? 그렇게 해서 3번. 그 다음에 이 비자발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4억이나 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4억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아서 거기에 들어간 친구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갖고 왔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그냥 자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만 이게 이렇게 하면 돈이 쉽게 벌리네 라고 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극단적인 상황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야. 즉 경계가 되게 모호하다고. 근데 이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돈을 지불해서 본인이 높은 등급의 여성들 아니면 높은 등급의 여성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성을 테이크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남성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혹하게 들려오는 사례이기도 할 거야. 아무튼 이런 구조적인 걸 빼놓고 말이야. 이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야. 모노가미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는 내 과거 영상에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넓은 바운더리를 통해서 여성들은 본인의 원래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남자 한 명만 찾았으면 됐는데 지금은 본인을 원하는 정말 많은 남자들을 찾으면 되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지? 즉 하이퍼가미의 발산이 매우 쉬워진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들은 여성을 테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종교라던가 아니면 규제나 제도 같은 걸로 모노가미를 강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았으면 사회적으로 도태되어야 할 그런 남성들도 여성을 테이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인류 문명 발전한 거야. 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이 모노가미란 말이야. 하나의 알파인 남성이 여러 여성을 통제해서 여러 여성 임신시키면 그것도 똑같이 출산율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 그 G실험에 대한 존 카른인가 하는 사람이 G실험에 대한 게 있는데 알파가 그렇게 여러 여성을 통제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그 여성과 그 여성의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섹스를 안 하게 돼. 왜냐? 계속 지키는데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 그 상황이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그래서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제일 최고의 방법은 모든 남성들에게 섹스라는 걸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방법이 이제 모노가미였던 거고 근데 매춘이라는 게 있다면 이게 또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지. 달라지겠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면 또 이야기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쯤에서 끝내기로 하고 일단 도덕이나 규범 문제를 떠나서 인류가 얻고자 하는 욕망 중 하나인 이상 결국에는 특히나 이제 모노감이라는 게 결국에 강제성이 사라지고 있잖아. 인터넷의 발달,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의 개선, 개변이라고 해야 될까? 개선은 아니야. 개선은 좋은 방향으로 개된다니까. 근데 이건 개변이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 좀 바뀌었다. 근데 그 방향성은 모르겠고 그 개변되는 이런 사회에 있어서 인류가 얻고자 하는 욕망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주의랑 굳이 결합된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 보상의 개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이 창녀라는 직업은 계속 존재를 해왔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보상의 개념, 이 트랜잭셔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느냐? 일단 레드필적인 관점으로 설명해 주기 이전에 이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들이 기본 탑재하고 있는 마인드 같은 거야. 하이퍼가미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이퍼가미는 모든 여성들이 탑재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더 이상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내 구독자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 아직도 하이퍼가미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레드필에 대한 영상 되게 잘 설명해 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트랜잭셔널이 때문에 이 매춘 역시 계속 있다라고 지금 내가 설명을 했어. 자, 그럼 트랜잭셔널 뭔지 한 번만 더 짚고 가자. Transactional relationships are built on the expectation for reciprocation.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보상의 개념이야. Transactional relationship, transactional sex는 어떠한 기대인데 무슨 기대다? 보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그 관계는 여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고
본인의 섹스라고 한다는 게 이제 유전자 단위, 본능 단위로부터 기재된 게 남성들이 원하는 것, 특히 피임이 없던 시절에는 이걸 했을 때 본인이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근데 그 리스크를 원하는 번식 본능이 있는 남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본인이 보상의 개념으로 무언가를 요구받아야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트랜잭셔널 섹스야. 돈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본인의 생활을 영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무언가 굉장히 많은 텐데 정말 단적인 예시로 돈이 아닌 트랜잭셔널 섹스를 한번 찾아보자면은 이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이 김미녀 이야기를 보면 될 텐데,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안 봤나?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 극단적인 게임이라는 상황 속에서 본인의 안전과 그 안녕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무리 중에 강해 보이는 남자를 찾아가서 이 김미녀가 섹스를 제공을 해줘. 어디서? 화장실에서 말이야. 아무튼 간에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와 봐서 이 스스로 하는 섹스, 트랜잭셔널 섹스의 반대지 밸리데이셔널 섹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이 바로 이 인스타녀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을 해봐. 선생님, 그런 건 굳이 아니지 않을까요? 왜 본인 몸을 파는 사람들도 충분히 남자친구 만나고 기뻐하는 섹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예외도 존재는 하는데 경향성을 한번 살펴보자고. 보통 정상적인 여성들, 밸리데이셔널 섹스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이런 스폰이 와도 보통 거절을 해. 여러분들,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예쁘게 생겼고 심지어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쁜 남자들이 오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이 스폰을 거부를 합니다. 보통 충분히.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되게 이쁜 연예인인데 그 고땡흰가 하는 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대주는 여자 연예인 이래가지고 버닝썬 게이트 때 연료가 되어 있는 여자 연예인으로 유명하잖아. 그런 연예인 말고도 이쁜 연예인들이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다 버닝썬에 간 건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정상적인 여성,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마인드의 문제인가 마인드. 본인이 못생겼더라도 마인드가 밸리데이셔널 섹스의 경험이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폰이 온다 하더라도 거절을 한다고. 심지어 본인이 금전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열심히 한다는 선택지를 택하지 몸을 판다는 선택을 쉽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밸리데이션 섹스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트랜잭셔널 섹스 아니면 트랜잭셔널한 사고방식에 많이 빠져있는 여성들, 이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은 모든 여성에게 들어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이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는 밸리데이셔널 섹스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본인이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젊은 여자애 같은 케이스, 이 젊은 여자애 같은 케이스는 여기구나. 이 젊은 여자애 같은 케이스는 이거를 무기 및 자원, 이 본인의 성이라고 하는 거를 판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트랜잭셔널 섹스만이 앞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물론 그러면서 풍풍남을 찾든 아니면 진짜 실제 찐 사랑을 찾든 해서 뭐 밸리데이셔널 섹스를 할 수도 있을 거야. 뭐 풍풍남이랑 하는 게 밸리데이션 섹스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남자를 만나겠지. 본인이 생각하는 뭐 찐 사랑에 가까운 그러는 사랑을 할 때가 얘네들한테 올 텐데, 보통은 이 밸리데이션 섹스를 경험을 하지 못하고 트랜잭셔널 섹스를 시작을 해서 몸을 팔아봤던 애들은 본인이 스스로 젖어서 기뻐서 하는 섹스를 못한다고. 뒤에 굉장히 일례적인 단적인 사례를 내가 또 가지고 와 봤는데, 이런 상호가 비슷한 게 있잖아. 내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창녀랑 페미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내 얘기를 여러분들이 했을 텐데, 왜 그러느냐, 이 보상의 개념으로 섹스를 이용하는 거는 창녀랑 이 페미들이랑 똑같다라고. 자, 여기서 내가 이 트랜잭셔널 섹스를 해본 애들은 밸리데이셔널 섹스를 못한다라고 한 얘기랑 조금 많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사례를 또 하나 가지고 와 봤어. 이제 페미가 한 명 여성시대인지 뭔지 자기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 답답하다, 답답해. 한남한테 후려쳐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 죄인이고 어쩌고저쩌고, 된장년이 뭐 김치년이 이지랄 하다가 데이트 비용 반반에 공짜 섹스까지 해줘야만 김치녀가 아닌 거냐? 이미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탑재되어 있지? 이렇게 섹스를 해주는 게 공짜냐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사고방식 얘네들이 탑재를 하고 있잖아. 그지? 즉 얘네들은 애시장초 본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섹스는 우리들이 해주는 거, 섹스를 우리가 해줘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 섹스를 우리가 해줌으로써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만 하는 거. 자, 사고방식 보이지? 앞에 내가 계속 죽창 설명했던 그 내용이잖아. 뭐라고? 트랜잭셔널 섹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이런 사고방식을 보통 여성이 탑재를 하고 있다고. 더더욱이 어떤 여성들이? 밸리데이셔널한 섹스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들이.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으면 섹스는 서로 즐기는 거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
자, 근데 이걸 왜 모르느냐? 나 섹스 해봤는데, 섹스에서 충분히 재밌었는데, 즐겼는데, 근데 왜 그걸 모르냐고? 여성이 하는 이 밸리데이션 섹스는 있잖아. 남성이 되게 중요해. 본인이 기뻐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젖어서 하는 이 섹스는 남성이 되게 중요한 요소야. 단순히 알파로서도 중요하지만 스킬적인 면으로도 여성을 젖게 해서 여성이 오르가즘, 오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그 기술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특히나 이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몰랐을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알려줄게.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들의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가야지만 실제로 오르가즘이 올 수 있어. 왜?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여성은 감정적으로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감정적으로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만큼 감정적으로 무두적으로 동하지 않으면은 몸만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오르가즘은 느낄 수 없다고. 남성은 그냥 피부 표피세포의 이에서만으로도 솔직히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데 여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게 정확하다.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러하고 굳이 예시를 들자면은 느낄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다. 그게 바로 여성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 자, 이 정보들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들이야. 내가 예전에 읽었던 욕망하는 여자라고 하는 책인데 이 과학이 외면했던 섹스의 진실을 담고 있어. 매우 내가 추천한 책이고 딱히 뭐 광고를 받은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면 꼭 참조하기를 바래.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20분이 넘게 떠들고 있는데, 여기까지 영상을 따라와주신 여러분들이라면은 아마도 내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주는 선물이야. 내가 댓글 링크에 남겨주는 정보를 발신하는 채널 정보 및 구독자 소통방 정보가 링크로서 띄어져 있을 테니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고정 댓글 참조해서 이 링크 타고 들어와서 제가 종종 던져주는 팁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고 구독자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